세월이 흘러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와 말투, 그리고 그 따뜻함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좋은 말을 쓰면 나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 됩니다. 품이 있는 사람들은 말부터 다릅니다.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은 짧지만 깊고 담백하지만 따뜻합니다. 요즘 혹시 자신의 말투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투 하나가 나를 설명하고 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시선과 말의 지혜를 통해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의 특징 6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말투 하나로 품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빛나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은 내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건 단지 말의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그 말에 스며 있는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남을 생각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또 남이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에는 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 마음에서 진정한 품이 있는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은 평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을까요? 말은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칠게 말하면 반드시 그 말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관계를 살리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결국 나의 격을 높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교직 시절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야, 밥 처먹었냐고 하면 애들이 똑같이 너는 먹었냐고 받아쳐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꼭꼭 씹어서 잘 먹었어요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네, 선생님은요? 라며 반듯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말은 곧 거울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들, 그 말투와 그 어조, 과연 그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은 꾸미려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속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고운 말을 흉내낼 순 있어도 정말 품이 있는 말은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제는 나의 외모나 경력, 배경보다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로 내 모습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긴 설명이나 자랑이 아니라 말 한마디면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잘해야 한다. 이 잘한다는 것은 결국 말을 곱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 때문에 미움을 사기도 하고 말 한마디 덕분에 평생의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삶의 결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이 고우면 사람이 곱게 보이고 말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한 번만 더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을 쓰면 나도 좋아집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을 쓰면 그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말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사실 좋은 말을 몰라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못 쓰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거친 말은 반복할수록 무뎌지고 고운 말은 자꾸 쓸수록 마음에 스며듭니다. 예쁜 말을 입에 담는다는 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감정과 마음까지도 함께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참 고우시네요. 오늘 참 평안해 보이세요. 이런 말처럼 한국말에는 참 예쁘고 따뜻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들을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거칠고 무심한 말에 익숙해지고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말의 결과, 말의 온도를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운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내 마음도 동시에 맑아지게 만듭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좋은 시를 많이 읽으십시오. 좋은 말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는 그 자체로 말의 온기와 절제의 결정체입니다. 짧은 한 구절에도 마음을 다듬는 힘이 있습니다. 시를 필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말이 곱고 마음이 단정해진다고 합니다. 그건 단지 문장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향기를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품이 있는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상태이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좋은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다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고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분을 바꿀 수 있고 나의 하루 역시 기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은 더 예쁜 말, 조금은 더 따뜻한 말들을 의식적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밝히고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을 쓰면 결국 좋은 내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품위는 적당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어쩐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는 말처럼 대충 넘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태주 시인은 이 적당함의 본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당하다는 건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맞게, 꼭 들어맞게,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말에도 꼭 맞는 크기와 온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요.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 있는 어르신께 오늘 정말 예쁘세요 라고 말하면 좋게 들리기보다는 어색하거나 심지어 농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웃는 모습이 오늘 참 고우시네요. 이렇게 건네면 어르신은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실 겁니다. 적절한 칭찬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하는 말. 그런 말이야말로 품이 있는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에게 잘 어울리는 한마디를 고를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특별한 재주나 화려한 말솜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분일지,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작은 관심이 말을 훨씬 더 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에도 과유불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은 진심을 가리고 너무 부족한 말은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맞는 말, 부드럽게 스며드는 말 한마디입니다. 상대에게 힘이 되되 부담은 되지 않는 말, 칭찬이지만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는 말. 그 적당함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상대를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보니까 요즘 손이 떨리시네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이고, 요즘 많이 늙어 보이시네요. 이와 같은 말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친근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공격처럼 들립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 가서 암 걸렸다며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그 사람은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을 거다. 어떤 말은 그 자체로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런 말일수록 꼭 나중에야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신체에 대한 말, 나이에 대한 말, 건강에 대한 말을 꺼냅니다. 살 빠졌네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그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다듬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요즘 평안하시죠? 이 짧은 한마디에는 몸뿐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이야 누구든 늘 완벽할 수 없지만 평안하시냐 라는 말에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 살피고 싶은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몸과 나이에 대해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감한 부분을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다듬어진 말은 약보다 부드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소중하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스러워지는 법입니다. 상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관찰, 내 투사, 내 불편함을 담은 말은 품이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고운 빛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바꾸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말이 진짜 어른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루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성취를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로 하는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돈 자랑, 지위 자랑, 자녀의 성공 자랑. 처음엔 감탄으로 들릴 수 있지만 곧 피로로 바뀌고 결국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잘났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닙니다. 남이 인정해줘야 잘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잘났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나만의 자랑일 뿐입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핍니다. 나태주 시인이 들려주는 따뜻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배고파 보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챙긴다는 의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품이 있고 다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밥 같이 먹자. 이 말은 그저 자연스럽게 내 것을 슬쩍 나눈다는 의미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그 숨은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랑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있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서 품격은 스며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시가 아니라 공감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진짜 어른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 대신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야말로 듣는 이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말은 언제나 관계를 엮는 실과도 같습니다. 자랑은 실을 끊고 배려는 실을 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중심은 나에서 당신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이 진짜 품위의 시작인 것입니다. 6번째는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소낙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처음 이 시를 접하면 그저 비 오는 날의 감상을 담은 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 안에는 짧지 않은 삶의 고통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누군가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어느 날 자신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던 아내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아내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건 역시도 우리의 삶이야.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병은 여전했고 고통은 그대로였지만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은 말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고통을 없애진 못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해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해내고 계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상처를 감싸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또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어느새 따뜻해집니다. 말을 고운 빛으로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삶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고운 말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태주 시인의 시선을 통해 품격 있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그리고 어떻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삶을 품위 있게 바꾸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투는 태도이고 인격이며 삶의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한마디씩 예쁜 말을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참 고우시네요. 평안하시죠? 함께하니 따뜻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돕고
그리고 여러분의 품격을 조금씩 더 높이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